2022년 3월 1일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공정위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성인 3,004명을 대상으로 가상타자 대결을 조사한 결과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42.3%, 45.4%로 나타났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전주 조사 대비 각각 1.5%포인트, 0.1%포인트 상승했다. 단일화 무산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만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점화된 단일화 결렬 공방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안 후보가 윤 후보와의 독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안 후보가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윤 후보가 만나자고 하면 의향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저는 정치인들끼리 중요한 어젠다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한다면 어떤 정치인이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답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이른바 50억 클럽의 기존에 알려진 6명 외에 정관계 인사 4명이 더 포함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 조사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6명 외에 조재현 대법관, A 전 의원,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명불상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50억 클럽에 거론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언론인 홍모 씨 등 6명에게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50억 원씩 주기로 했다며 50억 클럽을 언급했다. 50억 클럽에 대해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2017년부터 언급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7년부터 50억 약속 클럽은 있었다. 이후 사람도 많아지고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달라진 것이라며 권 전 대법관의 경우 2017년에는 없었다고 했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2019년부터 권 전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에 들어가 권 전 대법관에게 부탁을 해서 판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김 씨가 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019년 9월 대법원에 상고됐고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남 변호사 진술 내용에 대해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도 구속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최 전 의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선 특별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 등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28일 언론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김 씨와 전혀 관계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선거대책본부 공보단장은 이날 정 회계사 녹취록에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있으면 되잖아. 나는 그러면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라는 내용이 있다며 남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이재명 당시 시장과의 대화를 전해 들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승래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특정되지 않은 제3자로부터 들은 대화 내용을 대단한 의혹처럼 부풀렸다며 흑색선전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된 불황의 그림자가 수도권으로 확산될 것이 확실시된다. 올해 대선 이후 각 당의 대권 후보들은 수도권에 아파트 300만 채를 건설하겠다고 공약을 내놓았다.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들은 수도권 아파트 공급 확대로 인한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금융권 대출금리 인상이라는 이중고로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대구 부동산 시장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집값이 너무 높다는 인식이 수요자들 사이에 확산한 데다 공급 폭탄까지 겹치면서 집값을 끌어내리고 있다. 규제로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점도 집값에 악영향을 미쳤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구,
세종 등 지방 아파트값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 전세 가격 하락 등 여러 하락 요인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이 조정된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국 아파트값은 약 2년 5개월 만에 하락한 상황이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군은 성별, 배경, 전투 능력에 관계없이 싸울 의지가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원군으로 받고 있다. 율리아 씨처럼 총을 전혀 잡아본 적이 없는 여성들도 삶의 터전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며 전장에 나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외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이틀 동안에만 자원군을 포함해 총 10만 명이 예비군으로 추가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자원군에 입대해 소총을 받으러 온 여성 사업가 올레나 소콜란 씨는 폭발음을 듣게 된 순간 군에 자원할 준비가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난 성인이고 건강하다. 이건 내 의무라고 했다.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5년차 부사관인 나디아 바비시 씨는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 졸로테 지역 검문소에서 보초를 맡고 있다. 불과 400m 앞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이 한창인 최전선이다. 총을 쥔 바비시 씨의 오른손에는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다. 그는 여자들이 입대하는 이유도 남자들과 다르지 않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며 우리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고 했다. 우크라이나군에서 저격수로 활약하는 올레나 빌로제르스카 씨는 참전용사인 남편에게 총 쏘는 법을 배웠다. 그는 내가 전장에 처음 나타났을 때 남성 군인들은 다들 내가 의사인 줄로 착각했다고 했다. 빌로제르스카 씨는 러시아군의 주요 타깃이 될 만큼 위협적인 사격 능력을 갖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여군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이후 여성들의 군 입대가 꾸준히 늘어 현재 여군은 정부군 병력의 10%를 차지한다. 여성과 노인, 직장인, 자영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이 자원군으로 참여해 결사항전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수도를 점령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졌다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러시아를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내에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둔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뉴욕타임스는 중국의 인터넷에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난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푸틴은 TV로 중계된 3시간가량의 연설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다. 당시 푸틴은 현대 우크라이나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가 만들었다. 경제 및 무역 특혜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보조금이 1991년부터 2013년까지 2,500억 달러 약 299조 3,500억 원에 달한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중국 관영 매체는 푸틴의 해당 연설을 1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를 달아 보도했는데 이 연설의 중국어판은 스문의 시간 만에 11억 뷰를 달성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또 중국 네티즌들은 푸틴을 푸틴 더 그레이트, 구소련의 최고 유산, 이번 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략가라고 칭송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앞서 24일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실적 판단에 근거해 서방 언론이 러시아 침공이라고 표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동시에 화춘잉 대변인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를 비난했는데 해당 연설을 실은 인민일보 기사의 해시태그도 10억 뷰를 달성했다. 전쟁을 반대하는 여론이 없지는 않지만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의 침공을 응원하는 중국 여론에 대해선 시진핑 등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네 번째 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그동안 불참을 거듭한 한국은 올해 처음으로 유엔의 규탄 성명에 동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8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주된 안건이었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의제 외토의 사항으로 다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미국, 영국, 일본 등 11개국은 회의를 마친 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의 유엔 대사를 비롯한 11개국 유엔 대사들은 모든 이사국의 북한의 위험한 불법 행위를 한 목소리로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 추구에 전념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영내 긴장을 완화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길을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8차례 일어난 가운데 한국은 지난 1월 10일과 20일, 2월 4일 등 앞선 3차례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불참했지만 이번엔 참여로 돌아섰다. 앞서 북한은 27일 오전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발사였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